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낡은 스쿠터에 몸을 실은 송하윤은 쏟아지는 비와 흐릿한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를 고개하듯 내달렸다. 배달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하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전략가로 불렸던 그녀의 두뇌는 이제 복잡한 골목길 사이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배달 경로를 짜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배달을 마친 그녀가 향한 곳은 작은 옥탑방이 아닌 종합병원의 소아병동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에 어린 남동생이 힘겹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동생의 심장 수술비.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전설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춥고 배고픈 현실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의사는 오늘 그녀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안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동생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고. 차가운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작은 모니터에서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화려한 광고가 흘러나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글로벌 레전드 챔피언십 GLC의 개최를 알리는 광고였다. 우승 상금은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한때 지배했던 게임 이지스 오브 카오스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잊고 있던 과거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기억을 찔렀다. 5년 전 GLC 결승전의 그날, 그녀가 이끌던 팀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녀가 가장 믿었던 연인이자 팀의 동료였던 강태민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미묘하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배신. 팀은 패배했고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이웠다. 그는 그녀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팀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했고 언론과 팬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영웅에서 역적이 되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버려졌다. 배신과 환멸. 그것이 그녀가 아테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e스포츠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유였다.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 국물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그보다 더 아팠다. 자존심도 트라우마도 동생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몇 년간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낡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에 도착한 메시지 한 통이 있었다. 발신인의 아이디는 제로. GLC 예선에 참가할 마지막 선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신생 아마추어 팀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우연히 그녀가 과거에 익명으로 플레이했던 경기 영상을 보았고 컨트롤은 녹슬었지만 그녀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송하윤은 휴대폰에 저장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안개라는 뜻의 헤이즈라는 평범한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제로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참가하죠. 그녀는 여신 아테나가 아닌 이름 없는 신인 헤이즈로서 자신을 부서뜨렸던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작은 옥탑방 창문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다. 저 아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명품 시계를 찬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민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현재 e스포츠 세계의 황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 자리에 오른 남자. 송하윤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다. 신생팀 이클립스의 연습실은 프로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화려한 합숙소가 아닌 PC방 한 구석을 빌린 비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는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봉지들이 뒹굴고 있었다. 이 열악한 환경이 바로 세상의 정상을 꿈꾸는 언더독들의 현실이었다. 송하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동료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팀의 리더는 제로라는 아이디를 쓰는 20살의 청년 이찬영이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었지만 전략을 보는 눈만큼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낡은 플레이 영상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비범함을 발견해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20대 후반의 e스포츠계에서는 환갑이나 다름없는 나이에 송하윤을 아줌마라고 수군거리며 노골적인 의심과 무시를 보냈다. 그들의 첫 번째 연습 경기는 재앙에 가까웠다. 헤이즈라는 낯선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한 하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숨겼다. 그녀의 컨트롤은 평범했고 종종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플레이는 팀원들의 편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데려온 거야? 팀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날아와 그녀의 귀에 꽂혔다. 하지만 팀원들이 그녀의 녹슨 실력에 실망하고 있을 때 그녀의 머리씨 속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게임에서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팀원들의 한계 압박감 속에서의 반응 속도, 그리고 소통 방식. 그녀는 공격적인 성향의 팀원과 소심한 성향의 팀원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진짜 실력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않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강팀과의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찾아왔다. 이클립스는 일방적으로 밀리며 패배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로는 좌절감에 고함을 질렀다. 다른 팀원들은 모든 패배의 원인을 구멍인 헤이즈에게 돌리고 있었다. 적팀이 그들의 본진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 총공세를 펼쳐오던 바로 그 순간, 멈춰.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혼돈스러운 팀의 음성 채팅을 뚫고 하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배달원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침착하고 정밀하며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그녀는 기관총처럼 빠르고 정확한 명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팀원들이 보기에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복잡하고 위험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전략이었다. 제로 전방 라인은 무시해. 적 서포터의 뒤로 순간 이동해. 3초 뒤에 궁극기를 사용한다. 3, 2, 1 지금. 나머지는 적 딜러가 기절하는 순간 그에게 모든 공격을 집중한다. 완벽한 타이밍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의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기상천외한 움직임에 허를 찔린 적 팀은 순식간에 전멸했다. 그리고 이클립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가능해 보였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의 메시지가 화면에 뜬 후 연습실에는 한동안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팀원들은 자신들의 모니터와 송하윤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로가 가장 먼저 경외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하윤은 그저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냥 신입이잖아요. 그녀의 가면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지만 그 가면의 틈새로 여신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GLC 오프라인 예선전이 열리는 경기장은 프로들의 화려한 주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수백 개의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팀들이 꿈과 절망을 걸고 싸우는 거칠고 소란스러운 전쟁터였다. 이클립스는 그 수많은 팀들 사이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무명의 존재였다. 팀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헤이즈라는 아이디의 송하윤만은 마치 노련한 장군처럼 동요 없이 경기장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첫 상대는 중위권 프로팀으로 잘 알려진 볼텍스였다. 화려한 스폰서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그들은 이클립스 같은 듣보잡 팀은 가볍게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상대로 여겼다.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방송의 해설자들 역시 볼텍스의 2대0 압승을 예상하며 이클립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경기의 첫 번째 게임에서 하윤은 팀원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수동적인 플레이를 지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번의 대상은 적팀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찔러보고 그들의 반응 속도를 테스트했으며 상대팀 주장의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했다. 예상대로 첫 번째 게임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봐, 저 아줌마는 쓸모없다니까. 한 팀원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게임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 하윤은 절망에 빠진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왜 졌는지를 분석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패배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를 공개했다. 바로 상대팀에 대한 완벽한 심리적, 전략적 지도였다. 그녀는 두 번째 게임을 위한 파격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상세한 분석은 회의적이었던 팀원들, 특히 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자 이클립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플레이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하윤의 전략 아래 자신감을 되찾은 팀원들은 볼텍스를 무자비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상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들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은 개인의 기량을 뛰어넘어 하나의 무시무시한 유닛처럼 움직였다. 방송 해설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전략이죠? 이런 플레이는 난생 처음 봅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팀이 나타난 거죠? 이클립스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두 번째 게임에서 승리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같은 시각 챔피언팀 임페리움의 호화로운 본부. 강태민은 하찮은 예선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코치와 분석가들이 보내는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주장님, 지금 당장 이 경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이클립스와 볼텍스의 마지막 3차전 경기의 중계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지막 게임에서 하윤은 5년 전 사라졌던 아테나의 전설적인 시그니처 전략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누구도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재현해내지 못했던 고위험 고수익의 플레이. 이클립스가 그 전술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실행해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강태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충격과 공포가 서렸다.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저것은 그녀의 전략이었다. 자신이 훔쳐내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던 바로 그 전략. 이클립스가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승을 거두며 경기장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는 순간 강태민은 자신의 조용하고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스크린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속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의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테나. 첫 번째 지진은 e스포츠 세계의 가장 높은 곳까지 그 진동을 전달했다. 이클립스의 이변은 e스포츠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각종 포럼과 스트리밍 플랫폼 뉴스 사이트는 온통 그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분석가들은 그들의 불가능해 보였던 전략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스터리한 오더를 내린 헤이즈라는 아이디가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진정으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아테나였다. 오래된 팬들과 베테랑 해설가들은 헤이즈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아테나의 유령을 보았다. 이 거시적인 운영과 심리전은 전성기 시절의 아테나와 판박이입니다. 단순한 오마주인가 아니면 모방자인가 혹은 설마. 몰락한 여신의 전설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귀환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 상영실에서 몇 번이고 경기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는 단순히 전략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헤이즈라는 선수의 미세한 움직임 마우스 커서의 속도 사소한 습관까지 분석했다. 그는 애써 재능 있는 모방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임페리움의 감독과 코치를 소환했다. 더 이상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황제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헤이즈라는 선수와 이클립스 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비밀 조사를 명령했다. 모든 것을 알아내. 실명 배경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그리고 약점을 찾아. 그는 자신의 기업형 팀이 가진 막대한 자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이클립스 팀은 자신들의 비좁은 연습실에서 치킨과 콜라로 소박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제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라는 꼬리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신들린 듯한 전략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하윤은 그저 겸손하고 애매한 대답으로 모든 질문을 피해갔다. 그녀는 모든 승리를 운과 팀워크 덕분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팀원들에게 더욱 신비롭고 경외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 제로 이찬영은 그녀의 조용한 가면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관이 되어 그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조사팀은 벽에 부딪혔다. 송하윤이라는 여자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평범했다. 아픈 동생을 둔 배달원. e스포츠 세계와의 공식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작고 간과되었던 단서 하나를 발견해냈다. 5년 전 그녀의 이름이 한 게임 분석 소프트웨어의 공동 특허권자로 잠시 등재되었던 기록.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민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특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 작은 실오라기 하나. 그것은 그의 최악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고를 받은 강태민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다. 5년 전 그의 첫 번째 팀의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한 젊은 여성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송하윤이었다. 바로 아테나였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모니터가 심하게 흔들렸다. 유령은 실존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편집증은
이제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파괴해야 한다는 차갑고 살기 어린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임페리움의 본부 강태민의 집무실에는 차갑고 잔인한 결의가 감돌고 있었다. 송하윤이 아테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냉혹한 사냥꾼이 되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유령을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했다. 팀의 운영진 홍보팀장, 그리고 그가 뒤를 봐주는 어둠의 기술회사 대표까지. 그의 명령은 간단했다. 송하윤을 이클립스를 이 판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그의 계획은 양동작전이었다. 기술적인 공격과 여론을 통한 심리적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여 이클립스가 방역할 틈도 없이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기술회사에 이클립스의 다음 예선 경기 GLC 본선 진출이 걸린 가장 중요한 경기 도중에 추적이 불가능한 정교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서버 연결을 마비시켜 경기를 몰수패로 이끌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그의 홍보팀은 치밀한 여론 조작에 착수했다. 그들은 복과 돈으로 매수한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하여 이클립스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커뮤니티와 SNS에 퍼뜨릴 준비를 했다. 조작된 스크린샷과 가짜 증언들, 그들의 놀라운 승리가 실력이 아닌 반칙의 결과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예선 경기장은 GLC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는 팀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클립스는 또 다른 강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송하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직감은 오늘 싸워야 할 적이 눈앞의 상대팀뿐만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하윤의 지휘 아래 이클립스는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첫 번째 게임의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재앙이 닥쳤다. 팀원들의 화면 핑 수치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다. 화면이 멈추고 렉이 걸리더니 한 명씩 차례로 게임 서버에서 연결이 끊어졌다. 경기는 중단되었고 심판진이 투입되었다. 경기장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판들은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공격은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이클립스 팀 내부의 네트워크 문제처럼 보였다. 이대로라면 규정에 따라 그들은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었다. 제로를 비롯한 팀원들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경기 중계 채널의 실시간 채팅창과 각종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것 봐, 핵 쓰다가 서버 터진 거 아냐. 어쩐지 너무 잘한다 했어. 조작된 증거 사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되었고 이클립스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경기장의 관중들 역시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로 이클립스의 부스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윤은 이제 여러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팀은 실격당할 위기에 처했고 그들의 명예는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어린 팀원들은 극심한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질까지 시험하는 무대였다. 경기가 중단된 혼돈 속에서 심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관중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송하윤만은 초연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팀원들의 공황 상태에 빠진 외침을 외면했다. 그녀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기술적인 공격과 심리적인 공격의 조합. 이것은 고전적인 군사 전술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때 그녀 자신이 강태민에게 직접 가르쳤던 전술이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갑고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헤드셋에 대고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적이 제 발로 자신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을 목격한 지휘관이었다. 경기가 중단된 혼돈 속에서 송하윤은 유일하게 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팀원들을 진정시키고 심판진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 장비 문제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네트워크 공격이 의심됩니다. 저희 장비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 진단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태도는 심판진으로 하여금 이 사태를 단순한 장비 결함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판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프로메테스라고 저장된 연락처에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돌아왔다. 예전과 똑같은 수법. 모든 것을 추적하고 기록해. 지금 당장. 프로메테스는 그녀의 전성기 시절부터 함께해온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동료이자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다. 메시지는 즉시 전달되었다. 수많은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찬 어두운 방 안에서 프로메테스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디도스 공격의 복잡한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다. 그는 기계 속의 유령이 되어 강태민이 고용한 용병들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을 쫓고 있었다. 경기장에서는 심판진이 네트워크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한 후 경기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가 재개되기 전 주어진 짧은 시간, 하윤은 그녀의 두 번째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 일부러 도청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다음 경기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큰 소리로 브리핑했다. 그녀가 설명한 전략은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한 움직임의 패턴, 맵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중한 플레이어라면 피할 법한 전략이었지만 상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믿는 오만한 플레이어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끼라고 생각할 만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오만함을 미끼로 던진 것이다. 경기가 재개되자 하윤은 팀원들에게 그 결함투성이 전략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제로를 비롯한 팀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녀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기에 의심 없이 그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예상대로 상대팀은 그 약점을 발견하고 함정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그 가짜 구멍을 공략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집중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은 단 한마디의 명령을 내렸다. 지금. 그녀의 팀은 즉시 가짜 전략을 버리고 그녀가 비밀리에 준비해두었던 완벽한 포위 섬멸 작전을 개시했다. 과도하게 전진하여 진영이 무너진 상대팀은 이클립스의 파상공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했다. 이클립스는 그 극적인 승리로 마침내 GLC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날 밤 이클립스 팀이 힘겹고도 극적인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하윤의 휴대폰으로 프로메테스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디도스 공격의 발신지 IP가 임페리움의 모 회사가 소유한 유령 회사에 등록된 주소임을 증명하는 상세한 보고서였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클립스는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들의 초라한 연습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소수의 팬들과 아마추어 기자들로 인해 처음으로 활기를 띠었다. 팀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송하윤에게로 향해 있었다.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풀리지 않는 호기심.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팀의 지휘관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하지만 팀원들이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하윤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아테나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신뢰할 수 있는 한 독립 언론인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부당한 공격을 받은 신생팀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는 프로메테스가 보내온 디도스 공격의 배후에 임페리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긴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정의감 넘치는 베테랑 기자였던 그는 증거를 확인한 후 즉시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며칠 후 게임 뒤의 그림자 챔피언팀 임페리움 신생팀을 향한 사보타주 의혹이라는 제목의 폭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이미 이클립스의 부정행위 루머로 시끄러웠던 e스포츠 커뮤니티는 이 기사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여론은 순식간에 이클립스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 정도 공격에 무너질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충격과 분노를 가장한 얼굴로 이번 사태가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젊은 프로그래머 한 명을 해고하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희생양은 이미 거액의 돈과 협박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약속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이클립스 팀과 대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철저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자신과 임페리움 역시 한 직원의 일탈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의 완벽한 용의는 대중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배후에서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를 막았고 SNS에는 임페리움의 신속하고 윤리적인 대응을 칭찬하는 글들을 퍼뜨렸다. 그는 잠재적인 재앙을 성공적인 PR쇼로 바꾸어 놓았다. 하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녀는 그를 세상에 고발했지만 그는 뱀처럼 허물을 벗고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싸움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의 암투는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한 전략가임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조종자임을. 다음번의 대결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할 터였다. 하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강태민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의 가식적인 사과와 악어의 눈물.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역시 거대한 체스게임의 일부일 뿐이었다. 희생양을 내세운 그의 전략은 동시에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그때 제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 이제 우리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윤은 화면 속 강태민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그가 거짓말도 도망도 칠 수 없는 단 한 곳에서 그를 꺾는 거야. 바로 본선 무대에서. GLC 본선 무대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무명의 언더독이었던 이클립스는 헤이즈라는 미스터리한 지휘관의 영도 아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다크호스가 아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4강전. 그들의 상대는 강태민의 임페리움 제국의 자매팀이자 현 e스포츠계의 여제로 불리는 유리아가 이끄는 임페리움 나이츠였다. 언론은 이 경기를 무패의 신에 대해 오만한 여제의 대결로 포장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경기 전부터 심리전은 치열했다. 유리아는 강태민의 사주를 받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클립스를 반짝 스타라고 폄하하며 특히 헤이즈를 향해
운이 다한 듣보잡 선수라며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송하윤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하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유리아의 그 오만함을 자신의 전략의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윤은 과거부터 유리아의 플레이 스타일을 꿰뚫고 있었다. 공격적이고 화려하며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면 자만심에 빠져 무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윤은 유리아의 그런 성향을 이용하기 위해 그녀에게 거짓된 안전감을 심어준 뒤 함정에 빠뜨리는 일련의 맞춤형 전략을 설계했다. 마침내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GLC의 거대한 4강 무대 위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게임에서 하윤의 팀은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그들은 유리아가 초반에 킬수를 올리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예상대로 우월감에 휩싸인 유리아는 팀원들과의 거리를 무시한 채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의 함정이 발동했다. 이클립스는 과도하게 전진한 유리아를 완벽하게 포위하여 잡아냈고 기세를 몰아 첫 번째 게임을 역전승으로 가져왔다. 유리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심리적인 타격은 두 번째 게임에서 그 효과를 여실히 드러냈다. 유리아는 이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분노에 휩싸인 차에 무모하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모습은 하윤에게는 마치 펼쳐진 책과도 같았다. 하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녀가 가는 길목마다 함정을 설치했다. 하윤은 단순히 유리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유리아를 해체하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그녀를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며 그녀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결과는 2대0 이클립스의 압도적인 완승이었다. 여제의 명성은 산산조각났다. 유리아는 굴욕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에서 도망치듯 퇴장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전용 관람석에서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인이 마치 외과수술을 당하듯 무력하게 해체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봐야만 했다. 저 전략, 저 심리적 압박, 저 완벽한 실행력. 이것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의 플레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마스터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마침내 차갑고 소름 끼치는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헤이즈라는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아테나의 전략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 저것은 아테나 그 자체였다. 어두운 관람석에 홀로 남겨진 강태민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다. 아래에서는 이클립스 팀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고 관중들은 그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송하윤 헤이즈의 모습만이 보였다. 바로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의 관람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차가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4강전은 본 게임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 다음 경기 결승전이 그와 그녀의 진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배신했던 여왕의 유령에게 왕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공포만이 남았다. GLC 결승전을 앞두고 전 세계 e스포츠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었다. 몰락했던 여신 아테나가 자신의 왕좌를 찬탈한 왕 강태민에게 도전하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임페리움의 연습실은 지옥과도 같은 압박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불안감을 그들에게 전가했다.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고 그 자리에는 송하윤 즉 아테나에 대한 깊은 공포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정당당한 싸움으로는 결코 그녀의 전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망은 그를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선택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날 밤 과거 디도스 공격을 사주했던 어둠 속의 기술회사 대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요구했다. 탐지가 불가능한 최첨단 불법 프로그램. 짧은 시간 동안 상대팀의 시야를 훔쳐볼 수 있는 일종의 매팩이었다. 그것은 게임의 정신을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였다. 기술회사 대표가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공포와 야망에 눈이 먼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편 이클립스의 초라한 연습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그곳은 침착하고 집중력이 넘쳤다. 송하윤은 단순한 게임 전략이 아닌 심리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고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반칙을 쓸 거다. 문제는 어떻게 반칙을 하느냐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예측을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강태민의 자존심은 에이맥처럼 단순하고 노골적인 반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뛰어난 전략가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반칙, 즉 우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반칙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매팩이다. 그녀의 예측은 상대의 성격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예측을 바탕으로 그녀는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그것은 기술적인 대응책이 아니었다. 그의 반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적인 덫이었다. 그녀는 그의 해킹된 시야에 미끼를 던지는 일련의 플레이를 설계했다. 일부러 팀원 몇 명을 특정 지역에 노출시켜 그것이 실수나 기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적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다른 곳에 매복하고 있던 나머지 팀원들이 치명적인 역습을 가하는 작전이었다. 결승전 전날 밤 하윤은 홀로 앉아 오빠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배신당한 슈퍼스타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던 배달원, 그리고 다시 세계 최고의 무대로.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기억을 위해, 새로운 동료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거대한 경기장은 수만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찼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클립스와 임페리움 두 팀이 마침내 거대한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송하윤과 강태민은 무대 양끝에 서서 그들 사이에 놓인 길고 긴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거짓된 허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지막 전투가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GLC 결승전에 막이 올랐다. 경기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의 함성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경기의 첫 번째 게임은 임페리움이 가져갔다. 강태민과 그의 팀원들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이 이클립스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게임에서 송하윤은 신들린 듯한 것이 운영 전략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스코어는 1대1.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 한 판에 달려 있었다. 마지막 게임을 앞둔 휴식 시간 강태민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두 번째 게임에서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짓밟힌 자존심은 그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술 지원팀에 신호를 보냈다. 불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그는 이제 신과 같은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믿으며
거짓된 자신감에 휩싸였다.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윤의 팀은 초반 몇 분간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펼쳤다. 강태민은 맵팩을 사용했다. 그의 눈에 이클립스의 팀원 2명이 맵의 취약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반칙으로 얻은 정보에 대한 맹신과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모든 팀원들에게 그 미끼를 향해 총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했다. 강태민의 임페리움 팀 전체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하윤의 마지막 여신상이 발동했다. 미끼였던 2명의 팀원은 사실 환영 마법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진짜 이클립스 팀 전원은 강태민의 해킹된 시야에서는 비어있어야만 했던 다른 지역에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텅 비어버린 임페리움의 본진을 향해 파괴적인 역습을 감행했다. 동시에 프로메테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공식 중계 화면이 해킹되었다. 주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그리고 화면 속 화면으로는 강태민의 모니터 화면, 즉 불법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적의 위치를 뚜렷하게 표시해주고 있는 그 화면이 동시에 송출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해설자들, 그리고 대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해설자들은 경악하며 외쳤다. 저건 맵팩입니까? GLC 결승 무대에서 경기는 즉시 중단되었고 심판진이 임페리움의 붓으로 난입했다.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강태민의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심판진들이 부정행위 스캔들을 처리하는 동안 헤이즈, 송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고는 팀의 재킷과 모자를 벗어던졌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저 남자는 제 전략과 제 이름을 훔쳐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의 통치는 끝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 이름은 송하윤. 그리고 제가 바로 아테나입니다. 경기장은 폭발했다. 전설의 귀환, 그리고 찬탈자의 몰락. 그것은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터였다. 강태민과 그의 소속팀은 영구 제명되었고 각종 소송과 범죄 수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클립스는 새로운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몇 달 후 우승 상금으로 동생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영웅으로 귀환한 송하윤은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이제는 제로가 이끄는 이클립스 팀의 멘토이자 코치로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다. 마지막 장면, 그녀는 건강해진 동생과 함께 새로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이클립스 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